자, 탄수화물입니다. 자, 탄소를 골격으로 해서 수소, 산소, 황, 질소, 인, 할로젠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화합물을 우리가 탄소화물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CH는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 정도로 이제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여기 붙는 알파가 뭐 산소라던가 황이라던가 질소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로 4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죠. 자기들끼리 결합을 할 때도 단일, 이중, 삼중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가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탄소를 기반으로 진화를 해왔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가보면요. 자, 탄소화물들 중에서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된 거를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탄화수소를 부르는 명명법도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이 명명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 탄소의 개수를 세는 게 있어요.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헥사, 헵타, 옥타노나, 데카. 있어 보이죠? 그냥 라틴어로 1, 2, 3, 4, 5, 6이고요. 자, 그래서 탄소가 하나일 때를 메타, 2개일 때를 에타, 3개일 때를 프로파, 4개일 때를 뷰타 이런 식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탄소들이 이제 이 아래 구성된 탄화수소에서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얘를 에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중결합이 있을 때 N, 삼중결합이 있을 때 아인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데 일단은 요거는 학교에 선생님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좀 많이 설명을 하셨어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더 많이 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암기를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탄소가 1개짜리죠. 탄소가 1개일 때를 메타라고 부릅니다. 그럼 메트까지 들고 오고요. 얘는 단일 결합밖에 없기 때문에 에인 이렇게 붙여서 이거를 메테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탄소가 2개일 때를 우리는 에트 여기다가 에인 붙여서 에테인이라고 부르고요. 자, 얘는 탄소가 3개일 때를 프로프 한 다음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네요. 자, 이 뒤에다가 에인 붙여서 이거를 프로페인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탄소가 4개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탄소가 4개인데 단일 결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라고 하면은 수소가 이제 이런 식으로 불을 붙일 겁니다. 그러면 탄소가 4개일 때를 우리가 뷰타라고 부르요. 그럼 뷰트까지 들고 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에인 붙이면 이게 뷰테인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에인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AN이거든요. 요거를 옛날에는 안이라고 불렀어요. 안. 그래서 메탄 들어보셨죠? 이 메탄이 메테인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이제 국제적인 용어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잠깐 보시면 방금 전에 설명한 탄소가 4개짜리 뷰테인 있잖아요. 이게 뭐게요? 부탄가스입니다. 부탄가스. 그래서 옛날에는 부탄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뷰테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나는 이제 뷰테인인 걸 알고 있으니까 식당 가가지고 가스가 떨어졌어. 아주머니 뷰테인 주세요.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는 그냥 부탄으로 하시고요. 하지만 나는 뭔가 좀 더 많은 걸 배웠다. 그래서 내 머릿속엔 뷰테인, 사회생활은 부탄 요 정도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얘네들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탄소가 4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살짝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C4H10이라는 친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요 친구도 한번 볼게요. 요 탄소들이 요렇게 가지를 구성했다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튀어나왔죠. 요걸 이제 가지를 구성했다라고 부르는데 수소가 요런 식으로 이제 붙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 화학식이 뭐죠? C4H10. 이렇게 되는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분자식을 갖고 있는 탄화수소도 탄소가 4개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런 식의 다른 구조를 가질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는 한번 봐두시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양을 설명을 하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내용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좀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화수소는 연료로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친구의 연소 반응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너무 종류가 많아서 CmHn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M개짜리에 수소가 N개짜리인 탄화수소라고 하는데 얘를 M 플러스 4분의 NO2라고 잡아주고요. 그리고 MCO2, N 2분의 NH2O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C4H10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4 더하기 4분의 10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10이면 2.5가 되겠죠. 6.5가 되니까 얘를 13O2라고 주고 여기에 2 준 다음에 CO2의 개수는 탄소와 같으니까 8CO2. 자, 그 다음에 수소가 20개짜리니까 10H2O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C3H8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N 플러스 4분의 N이니까 5O2, 3CO2, 4H2O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문제를 풀 때 좀 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학 반응식을 쓰라고 요거를 외우라고
보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뭘 보라고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C3H8이라고 하는 친구와 C2H4라고 하는 친구를 내가 연소를 시키고 싶대요. 이때 발생하는 CO2가 몇 대 몇이냐라고 하면은 1몰씩을 연소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3대 2다. 얘는 물은 몇 개냐 하면은 2대 1이다. 이렇게 잡던가 아니면 3 플러스 4분의 8이니까 5O2 얘는 2 플러스 4분의 4니까 3O2 그래서 필요한 산소는 5대 3이다. 이런 식으로 암산을 하기에 이 화학 관계식은 외우고 있으면 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작용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자, 작용기라는 건 그 탄소에 붙는 친구들을 말하는 건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질도 조금씩 바뀌고요. 이름도 조금씩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소 원자 대신에 OH가 붙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OH 이렇게 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친구가 이제 구조식이 되는데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탄소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에트에다가 얘는 알코올을 띠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올 이렇게 붙입니다. 이걸 에탄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탄올. 자, 그럼 탄소가 한 개짜리는 뭐겠어요? 메탄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알코올의 성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OH를 갖고 있구나. 이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작용기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일단 알코올의 성질들은 뭐가 있냐면 일단 물에 녹았을 때 중성이라는 겁니다. 아니, OH가 있잖아. 아니야. 염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염기성이라고 하는 거 물에 녹아서 OH-를 내놔야 되는 건데 얘는 OH를 들고 있지만 내놓을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친구는 물에 녹으면 중성이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라는 친구도 있는데 수소 원자 대신에 CHO가 결합한 화합물을 우리가 알데하이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름 보시면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거는 또 뭐냐면 관용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메타, 에타 이게 맞는데 이제 옛날에 우리가 좀 늘 써왔던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한 개짜리를 폼 혹은 포름, 두 개짜리를 아세트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좀 혼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헷갈리죠. 자, 어쨌든 간에 한 개짜리가 메타라고 할 수 있지만 폼이라고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 탄소가 CHO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그냥 수소만 붙어 있으면 이게 탄소 하나짜리 알데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 폼알데하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폼알데하이드는 플라스틱이나 가구용 접착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것까지는 같이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것도 보시면 알데하이드가 있죠? 탄소가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짜리를 아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 또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카복실산이 있는데 수소 원자 대신에 COOH가 결합한 거를 우리가 카복실산이라고 부르고요. 물에 녹았을 때 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트산, 이게 너무 유명하죠. 아세트산이 뭐예요? 식초입니다. 자, 그리고 어는 점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옛날에는 얘를 빙초산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럼 식초라고 하는 건 아세트산 수용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식초 뒷면에 보시면 아세트산 수용액이라고 이제 써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스피린 등의 의약품의 원료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봐두셔야 되고요. 자, 하나만 더 보면 COOH가 있는데 얘가 탄소가 하나짜리인 이런 친구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까? 폼산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개미산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한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자, 여기에 에탄올이 있어요. 에탄올. 자, 에탄올을 발효를 시킨다라고 할 건데 정확히는 이제 산화한다라는 게 교과서적 표현일 거고요.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은 발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에탄올은 보통 술의 주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술을 발효시키면 뭐가 되는 거죠? 숙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알데하이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가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죠. 그래서 발효시켰을 때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친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CHO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탄소가 두 개짜리인 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얘가 이제 숙취의 근원물질이라고 이제 불러요. 사실 여러분이 숙취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한 번 더 발효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산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아세트산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식초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에탄올을 산화시켜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만들고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한 번 더 산화가 되면
아스트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를 발효시키면 이제 포도 식초, 그래서 막걸리를 발효시키면 막걸리 식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에탄올에서 식초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도 기존에도 굉장히 잘 물어봤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번씩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딱 보면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알데하이드가 있습니다. 이 알데하이드, 요 앞에 R이라고 붙은 거는 이제 종류가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AG 플러스, 딴 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 AG 플러스가 있구나라는 걸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이 알데하이드가 굉장히 산화를 잘하잖아요. 그럼 산화를 잘한다는 건 남을 환원 잘 시킨다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강한 환원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산화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건데 누굴 환원시키는 거야? AG 플러스를 환원시킨다라는 거죠. 그럼 AG 플러스가 환원되면 은이 석출이 되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벽에 붙어서 거울처럼 반딱반딱거리더라 라고 해서 이거를 은거울이라고 부릅니다. 은거울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